안녕하세요. 아하수학의 주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원리에 따라 수학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겠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세기 위하여 숫자를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세어나가는 것을 셈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을이 형성되고 옆집, 뒷집, 앞집 여러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의 수를 세볼 필요가 있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을 아이들의 수를 전부 세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3명, 옆집 아이들은 4명. 마을에 가족이 많아질수록 셈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이 덧셈이라는 연산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덧셈이 생겼다고 해서 계산이 무조건 빨라졌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셋이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집 아이가 넷이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세워서 7명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덧셈 연산을 만든 기왕에 이 숫자들의 덧셈하는 방법을 외워버렸습니다.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런 여러 가지 덧셈을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덧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을 아이 7명 중에 옆집 아이가 4명이에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몇 명이죠? 3명이죠. 자, 7명 중에 우리 아이가 3명이에요. 그럼 옆집 아이는 몇 명일까요? 4명이겠죠? 이와 같이 더하기 전 상태로 환원시키는 연산인 뺄셈이라는 연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상태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연산을 덧셈의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마을이 가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3명, 옆집도 3명, 앞집도 3명, 뒷집도 3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덧셈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또 연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덧셈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곱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곱셈을 만들기만 하면 곱셈이 무조건 빨라질까요? 자, 여러분은 다 곱셈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곱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곱셈표를 만들어서 외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우리 마을이 아이들이 12명이 있는데 4가정이 있습니다. 한 집에 몇 명씩 있을까요? 3명이 되겠죠? 자, 우리 마을에 12명이 있는데 한 집에 3명씩 있습니다. 그럼 몇 가정이 있을까요? 4가정.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처음 곱하기 전 상태를 구해내는 식으로서 나눗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역시 나눗셈도 곱셈의 입장에서는 역연산이 되겠지, 그죠? 자, 이번에는 곱셈을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계산하면 81인데 이것도 상당히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3의 4제곱은 81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은 몇 번 곱했다 하는 횟수를 적어주는 거죠. 이건 밑에 있는 수 3을 밑이라고 하고 횟수에 해당하는 4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새로운 연산을 만들면 무조건 빨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더구나 거듭제곱은 구구단처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은 계산하는 방법을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건 어떻게 될까요? 2를 2번 곱한 거에다가 또 2를 3번 곱한 거. 자, 이걸 곱한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2가 5번 곱해져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데서 2를 n번 곱했다. 그리고 또 2를 n번 곱했다. 그러면 2에서 n 플러스 n번만큼 곱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를 3번 곱한 것 나누기 2를 2번 곱한 것.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분자에는 2를 3번 곱하고 이 분모에는 2를 2번 곱하고 그랬더니 분자 분모에 2를 2개씩 약분하고 나면 2가 하나 남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식으로 정리해보면 2의 m제곱 나누기 2의 n제곱 이와 같은 식은 2의 m제곱 빼기 n제곱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 볼 것은 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분자도 2가 2번 있고 분모도 2가 2번 있고 하니까 1이 되겠네. 그죠? 정리해 보면 2에 2 빼기 2니까 2의 0제곱이 되죠. 그래서 0제곱은 1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면 자,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주면 2의 m 나누기 n제곱은 2의 m 빼기 n제곱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분모가 더 많으면 분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3개고 분모는 2가 5개가 되죠. 약분했더니 분모에 2개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는데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역수로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면 2의 m제곱 나누기 2의 n제곱은 2의 m-n의 제곱 이것을 세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의 0제곱은 1이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다. 요거 두 가지는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아직은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수법칙을 정리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어서 a의 m 플러스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어서 a의 m-n제곱 근데 특히 나눗셈을 항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다 보면 0제곱이 나타나는데 a의 0제곱은 1 또 지수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 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로 약속을 하면 항상 나눗셈은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의 0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거죠. 0의 제곱 나누기 0의 제곱 이런 게 존재할까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것은 뭐 0의 제곱 나누기 0의 4제곱 이런 걸 텐데 분모가 0이니까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에서는 조심할 게 뭐냐면 미세에 해당하는 a는 0이 아닐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거듭제곱의 역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81은 어떤 수를 4제곱에서 나타난 것인가?
이와 같이 계산할 때 우리가 3이라고 써주고 81은 3을 몇 제곱해서 나타낸 것인가 할 때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해 주는데, 자, 이것은 거듭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방법은 로그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아직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연산들이 바로 뭐냐면 거듭제곱의 역연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덧셈의 역연산은 뺄셈이었고 곱셈의 역연산은 나눗셈이었고 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거듭제곱만 역연산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거듭제곱근하고 로그.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하고 똑같아서 어떤 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곱셈도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둘이 바꿔 써도 똑같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수에서 a의 b제곱하고 b의 a제곱 바꿔 쓰면 같지 않죠. 그래서 지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과 지수는 성질이 달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을 구하는 방법과 그게 거듭제곱근입니다. 지수를 구하는 방법, 그게 로그입니다. 이렇게 역연산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의 세제곱. 이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2가 두 개씩 3번이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두 개씩 3번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듭제곱을 반복해 봤더니 다시 거듭제곱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는 연산을 반복해도 새로운 연산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연산은 세마기로부터 출발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거듭제곱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연산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잘 알고 있던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좀 더 새롭지 않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